안녕하세요. 늘 감동 채널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명품관 알바생의 인생을 뒤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명품관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이야, 내 딸 진이 맞지? 엄마야, 엄마가 널 찾으러 왔단다. 저는 당황했어요. 전 진이가 아닌데 왜 이러시는 걸까?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셨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상견례 자리에서 사촌 언니는 제 남자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내가 예전에 차였던 그 사람이잖아.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에서 VVIP 시댁 며느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사촌 언니가 졸도한 이유. 함께 하실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그럼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선주입니다. 26살이죠. 지방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100통도 넘게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가족들은 점점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촌 언니 정수연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가족 모임 때마다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선주야, 아직도 취업 못했어?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야? 수연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대학 나와서 일자리 없다는 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바로 취업했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백화점 명품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고급 브랜드를 다루다 보니 손님들의 눈높이도 높았고 작은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렸지만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유독 아르바이트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2장.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명품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죠. 평소처럼 매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쯤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차림새는 다른 명품관 고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낡은 카디건에 색바랜 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계셨죠. 백화점 보안 직원들이 이미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장을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이야. 우리 진이 맞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널 찾으러 왔단다. 왜 이렇게 늦었니? 엄마가 미안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고 할머니를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니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진이가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계속 제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아니야, 넌 진이야. 엄마가 어떻게 내 딸을 못 알아보겠니? 진이야, 엄마랑 집에 가자.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그때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할머니께서 다른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치고 계시는데요. 저는 재빨리 보안 직원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머니를 모셔드릴게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매장 밖으로 모셔드렸죠. 3장 확장 버전. 할머니를 매장 밖 벤치에 앉혀드리고 천천히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저를 진이라고 부르셨지만 조금씩 진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분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이 어디였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를 최대한 따뜻하게 만들어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진이야, 너 정말 착하구나.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할머니, 괜찮습니다. 진이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애쓰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이야, 너 많이 야위었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의 모성애가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비록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밥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그래, 그래야 해. 진이는 어릴 때부터 밥을 잘 안 먹어서 엄마가 걱정이 많았어.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깔끔한 정장 차림새를 보니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뒤따라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도 함께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나가신 줄 몰랐어요. 여성분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성분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셔서 그냥 함께 있어드렸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여성분에게 조심스럽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다시 제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이야, 엄마랑 같이 가자. 혼자 두면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어머니, 이분은 진이가 아니에요. 진이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진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딸을 그리워하시며 저를 딸로 착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성분이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이선주라고 합니다. 여기 명품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성분과 여성분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떠나려고 하자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이야, 어디 가는 거야? 엄마랑 함께 있어야 해. 할머니, 저는 일을 해야 해서요. 또 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달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가끔 어머니 말벗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장.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모셔간 여성분이 백화점으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선주 씨 맞으시죠?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신 김수진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계속 선주 씨를 찾으세요. 진이 딸을 또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수진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 말벗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적절한 보상은. 아니요, 보상은 괜찮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하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죄송해서. 괜찮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은 한명자 여사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진이 이야기도 해주셨죠. 진이는 25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진이가 너만 했을 때 참 착했어.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지.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진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엄마가 더 좋아하는 거야. 수진 씨와 수진 씨의 남편분도 제게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증상이 많이 안정되었거든요. 5장.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 가족과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 씨의 남편인 김태경 씨는 정말 점잖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태경 씨가 할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주 씨,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선주 씨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어요. 태경 씨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가 정말 좋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경 씨가 백화점에 오실 때마다 명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습니다. 선주 씨가 추천해주신 가방, 집사람이 정말 좋아해요. 이번에는 구두도 몇 켤레 보여주세요. 태경 씨는 매번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하셨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매니저님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죠. 선주 씨, 요즘 매출이 정말 좋네요. 어떻게 이런 단골 고객을 확보하신 거예요? 매니저님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태경 씨 가족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의 지인들이 연달아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고급스러운 차림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선주 씨를 정말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러워하더니 나중에는 약간의 질투 섞인 눈빛도 보였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니저님이 저를 정규직 전환 후보로 고려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주 씨,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뛰어나네요. 회사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매니저님의 표정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사촌 언니 수연의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선주야, 요즘 일이 잘 되나 보네. 들어보니까 성과가 좋다며. 수연은 예전처럼 무시하는 투가 아니라 조금 경계하는 듯한 톤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백화점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수연은 계속 캐묻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경 씨 가족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구매하시는 물건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진 씨가 백화점에 오셨을 때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수진 씨, 죄송한데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항상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하시니까 궁금해서. 수진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은 사업치고는 구매력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어치씩 구매하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태경 씨를 대하는 백화점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랜드 매니저들도 태경 씨 앞에서는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몰라. 저분 여기 최상위 VVIP 고객이야. 연간 구매액이. 동료가 귓속말로 알려준 금액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태경 씨 가족이 단순한 부유층이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최고로 대우받는 VVIP 고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태경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봐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신 거예요. 선주 씨,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하면 어떨까요? 태경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과 그런 분이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경 씨는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선주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어머니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태경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태경 씨가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주 씨, 저와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심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신분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경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르바이트생이라거나 학벌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대하는 제 마음가짐을 높이 평가해 주셨죠. 좋습니다. 저는 결국 태경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 주변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경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사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진이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정말 기뻐.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진이라고 부르셨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태경 씨가 결혼을 제안하셨습니다. 선주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사촌 언니 수연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수연은 그동안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소식에 약간 시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상견례에는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태경 씨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저와 수연이 함께 자리했죠. 안녕하세요, 선주 사촌 언니 정수연입니다. 수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경 씨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경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경 씨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김태경 씨 맞나요? 2년 전에 소개팅. 태경 씨도 수연을 알아보셨나 봅니다. 아, 수연 씨. 오랜만이네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선주야,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경 씨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선주 씨는 수연 씨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에 수연이 태경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수연 씨가 너무 교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태경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선주 씨는 정반대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히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주시죠.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수연은 최근에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수연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수연은 항상 저를 무시하고 깔보았지만 결국 제가 수연이 원했던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경 씨와 할머니,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결혼 후 저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진이라고 부르시지만 이제는 그것도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태경 씨 가족들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백화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금은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후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해요. 누구든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날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한 삶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이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